아도 르노의 그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부분인데요. 자, 이 글은 지금 독일의 철학자인 아도 르노의 그 음악관을 제시한 다음에, 자,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우리 대중들의 음악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관점에 중점을 둬 설명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크게 두 개,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으로 지금 구분을 했고요. 자, 이 중에서 결국 어떤 대중음악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이 가벼운 음악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아도 르노의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신음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편향적인 성격을 띠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좋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를 다 부정적인 음악으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한계가 있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힌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 이 아도 르노는 이 음악을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표현하는 어떤 수단인지 이걸 지금 본다는 얘기죠. 자, 그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상품화되어서 대중의 청취 능력이 점점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음악은 이 비판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음악이 어느 상품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음악을 들을 때 아, 이러한 음악들이 좋은 음악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음악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이 음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음악은 비판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또한 음악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철저한 그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음악의 현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부정의 상태로 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아도 르노는 자, 이 진리성을 지닌 음악을 진지한 음악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음악을 이 진리성이 담기지 않은 음악을 자, 가벼운 음악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둘은 진리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자, 진지한 음악은 우리가 보통 음악에서 많이 추구하는 소리 또는 조성, 리듬, 주제 등 이걸 포괄하는 음악의 재료, 즉 구조 기술과 같은 이 음악 내적 형식. 이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자, 음악의 내적인 형식,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어떤 내적인 형식 자체를 사용하여 그 자체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진지한 음악으로 봤고요. 그러나 가벼운 음악의 경우는 이러한 내적 형식 대신에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서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 음악 외적인 측면들, 특히 어떤 경제적 측면, 이것과 지금 통해 사회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결국 음악이 자본주의 종속이 되어서 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달리하면 결국 자본주의 종속이 됐다는 것을 음악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벼운 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전통적인 고전 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음악의 자율성을 강조한 바로 누구? 이 셴 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그 예로서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포함해서 한때는 진지한 음악이었지만 이 문화산업에 의해 명화나 또는 효과, 광고 음악으로 이 상품화된 고전 음악을 가벼운 음악의 사례로 들어서 자신의 구분을 구체화시킵니다. 자, 예전에는 이 고전의 음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진지한 음악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상품화가 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포함한다. 가벼운 음악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아도 르노는 자, 음악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음악의 내적 형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로 이 내적 형식을 분석하게 되는데 또한 대중음악과 같은 가벼운 음악이 음악 외적 측면을 자, 이 외적 측면을
통해서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의 복잡성에도 주목을 하게 되었대요. 그는 이혼의 극대화를 주된 논리로 내세우는 문화산업에서 대중음악이야말로 음악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보고, 그만큼 많이 변질이 됐다고 보는 거야. 너무 상품화로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생산과 유통, 소비의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자, 이는 곡 전체의 구성에서부터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도시, 어떤 틀이 있겠죠? 양식이나 틀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공장에서 일반 틀이 있고 주형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판박이처럼 찍어내는 물건처럼 음악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제작된 대중음악의 모든 세부 구성 요소들은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진행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하고 의미 있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한편 일타를 자극하면서도 어떤 일정한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이걸 자극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지키려는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는 자극을 원하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곤 하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합치, 이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개성적인 표현마저도 획일화되어 가는 대중음악 사이의 어떤 사이비 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자, 대중들은 어떤 새로운 음악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뭔가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안에 그것은 큰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음악의 형식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품화와 연결된단 말이야. 자, 이런 면에서 결국 음악이 결국 그 음악이 그 음악이야. 이 음악을 들었는데, 이 음악이 또 다른 음악을 들었을 때도, 이거 어디서 들었던 음악인데? 자,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비개성화가 되는 사이비 개성화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특징인 자, 놀이 규칙 따르기는 당대의 유행과 경향을 작곡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음악의 어떤 고유성이나 작곡가의 어떤 창조적 욕구를 점점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외려 도태가 되는 거야. 왜? 그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표준적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음악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자, 유통의 차원에서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으로는 이 플러깅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글래머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부정적 의미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가면 길거리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 가게에서 들렸던 음악이 조금 더 걸어갔는데 똑같은 음악이 계속 흘러나올 거야,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한적 반복해서 그 음악을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그 인식 속에다가 이런 음악이 지금 유행하고 있구나. 자, 이걸 지금 계속 심어주게 되죠. 자,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즉 표준화의 불가피한 보안물로서의 이 플러깅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길을 막아서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이 동일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길을 차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획일성, 하나의 어떤 음악적 틀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서부터 저항하려고 한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죠. 자, 플러깅을 통해 대중의 어떤 청취 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채 표준화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개성적인 어떤 음악의 취향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그냥 길들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됨으로써 글래머는 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이나 그다음에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는 할 수 있으며 자, 본래 대중음악에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 바로 이 플러깅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음악을 들려주다 보니까 자, 사람들은 뭐예요? 나름대로 이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름대로 그 대중을 이렇게 사로잡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래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밑에 플러깅을 통해 청취자는 개별성이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이 화려함, 당당물 같은 어떤 매력, 즉 글래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현재 음악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대중의 취향이구나. 이렇게 돼버려 버렸어요. 결국 이건 거꾸로죠. 이런 음악을 계속 대중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취향이 형성이 된 건데, 이것이 거꾸로 우리는 뭐야? 아, 이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음악을 듣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역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 밑에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개별성은 플러그인에 의해 음악 외적으로 부여된 글래머로 보완이 되고, 자, 이때 청취자는 이러한 글래머를 지금 음악 자체의 성질 또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었죠? 이건 무의식 중에 그것이 심어지는 거야, 자꾸. 자, 청취자는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이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잘못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주객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서로 전도되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네요. 또한 이 아도르노는, 자,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의 예매를 사례로 들어서 음악 소비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 대중음악의 상품화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전자, 그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이 공연 음악. 자, 가면 어떤 A 가수의 음악을 들었는데 레퍼토리가 처음에는 어떤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막 끝에 되면 어떤 열광적 음악으로 어떻게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에 돈을 주고 익숙한 곳에 대한 경험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을 청취자에게 줄 뿐입니다. 아, 나 그 공연 가서 봤어? 이런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주는 거지. 자,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실험적인 어떤 이런 곡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악 공연의 어떤 예매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연주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주된다는 사실 자체를 소유했다는 만족감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악의 상품화를 더욱 촉진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 아도 르노는 이런 특징들이 음악 청취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 문화 산업의 물신성. 자, 결국 물어보는 거야. 이 문화를 자체를 하나의 물질화 시켜버리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믿는, 이것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대중음악에 대한 이 아도 르노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너무 셴베르크 또는 베베른과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신음악의 경도가 되어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있었던 점에서 그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머지 음악을 또 혹시 반드시 이것을 부정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이런 한계점은 있지만 그러나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 자, 첫 번째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 비평을 시도했다는 점이나 음악 내적 구조적 차원을 넘어서 음악의 외적인 요인까지도 대중음악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가 됩니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특히 이 아도 르노는 이 아도 르노가 비판한 당시 대중음악의 속성들이 8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대중음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면에서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겠다는 점에서 논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름대로의 의의. 자, 지금 우리 현대 대중음악은 이 80년 전 이 아도 르노가 있을 때보다 더욱 어떻게 돼요? 그 경제적인 것과 더 많이 지금 유착이 돼가지고 상품화의 어떤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냥.